독일 언론이 감염증 확산 사태와 관련해 미국 때리기에 한국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 주요 언론들은 한국을 감염증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아왔다. 독일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이런 경향이 강해졌다. 신속한 검사, 감염자 및 접촉자 추적 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에 대해 호평해왔다. 독일 내무부의 감염증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4.15 총선에 대해서도 독일 언론은 역사상 가장 위생적인 무균 선거,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표시, 팬데믹도 한국 선거 못 막아라고 제목을 뽑았다. 최근 독일 언론은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과의 비교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일간 타게스차이퉁은 지난 17일 한국 총선은 미국을 위한 모범 사례라는 기사에서 미국은 이 동맹국을 잘 살펴봐야 한다. 미국에서는 곧 획기적인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면서 미국의 절망적인 바이러스 위기관리 상황을 보면 한국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문제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표현했다. 주간 슈피겔은 이번 주 호의 감염증 시대에 대한 커버 스토리 기사에서 한국을 모범 학생, 미국을 문제 학생이라고 지칭했다. 슈피겔은 지난 10일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을 코로나 붕괴로 몰아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첫 확진자 발생일이 1월 20일로 동일한데 한국은 질풍 같은 속도로 검진 체계를 구축해 하루 1만 건의 진단을 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증 대응 실패에 대해 철저히 해부했다. 특히 기사에서는 바이러스는 세계 강국 미국을 무덤으로 밀어넣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독일의 미국에 대한 비판은 독일이 이달 초부터 감염증 확산 상태가 안정권에 접어든 이후 강해졌다. 내부에 큰 불이 잡히면서 밖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은 한 주 검사 수를 60만 건으로까지 확대했다. 8월부터는 마스크를 매주 5천만 장 정도씩 생산하기로 할 정도로 부족한 방호용품 문제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누적 확진자 수가 20일 오후 기준으로 14만 6,600여 명에 달하지만 신규 1일 확진자 수는 최근 2,000명대 수준으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7,000명대에 육박했었다. 치명률도 3.2%로 유럽의 강국인 영국, 프랑스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독일은 이날부터 면적 800제곱미터 이하 상점의 운영 금지를 해제하며 공공생활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이 미국을 비판하면서 표적으로 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민주적 가치가 하락하고 고립주의가 강해졌는데 감염증 사태 속에서 더욱 극명히 보여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도 비판의 대상이다. 탄탄한 공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는 독일과는 극명히 대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독일은 감염증 확산 사태 속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대척점에 서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감염증 확산 상황을 상당히 통제하기 시작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WHO의 감염증 대응 부실과 중국 편향성 등을 들어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강력하고 조율된 국제적 대응만이 팬데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WHO를 지지했다. 독일이 추구하는 다자주의 관점에서 한국은 맞아떨어진다. 미국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활용한 데에는 한국이 민주적 체제에서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데다 경제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다자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진 베를린 정치문화연구소장은 전 지구가 감염증이 뒤흔들리는 혼돈 속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해야 하는 독일 입장에서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가치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당국은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한국과 독일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독일의 이런 외교적 입장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및 통일 레퍼런스이자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 구애를 보내왔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취임 이후 베를린을 방문해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혀왔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관광지이기도 한 베를린의 분단 및 통일 관련 명소를 찾는 것은 관례화돼 왔다. 그러나 독일의 동아시아 외교에서 한국 비중은 크지 않다. 독일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주파수를 맞춰왔다.
메르켈 총리는 임기 15년 가까이 거의 매년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의 주석이나 총리의 방문을 받았다. 독일과 같은 주요 7개국 일원인 일본에 대한 비중도 만만치 않다. 독일의 분단 및 통일 경험의 교류와 관련해서도 서독이 서서 갈등을 극복하면서 신동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독일 입장에선 30에서 50년 전 기억이다. 독일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현지 한국 전문가들로부터 받아왔다.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의 유연한 외교 전략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독일 입장에선 성공한 과거사일 뿐이다. 이진 소장은 향후 지켜봐야 하지만 최근 현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의 현명함을 제고하게 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